되셨나요? 네. 지적 공부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지적 공부에서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라는 방법과 측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할 테고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 지, 면, 경, 좌표가 될 겁니다. 소는 소재지를 얘기할 테고 지는 지번,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가 될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요 세 가지는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가 수집되면 경계를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되면 좌표값을 가지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면적도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면적 경계의 좌표가 나면 무조건 측량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때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 요 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시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합니다.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가 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컴퓨터 파일 형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죠. 모니터에 띄우기 전에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이 용어가 없어요. 공간정보법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가시적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다. 먼저 대장 형태라는 것은 이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청와대. 푸른 지붕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어사대. 옛날에 조선시대에 감사원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게 바로 어사대라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 장부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장 형태는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를 얘기해요. 대장 형태를. 그래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특수한 토지들. 어떤 토지들이 나타났냐면 한 필지 토지인데 소유자가 한 10명, 10명 정도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걸 공유토지, 줄여서 공유지라고 하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이건 특수한 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이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구분 소유권자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지권은 이 아파트라는 특수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그것도 특수한 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등록한 장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이것도 대장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된 장부예요. 즉 대지권이 등록된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대장 형태의 장부가 모든 토지마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장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장부예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부가 만들어진 토지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건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죠. 도면은 이건 그림 도자를 써요. 이건 종이란 뜻이고 따라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장부를 도면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로 만들어진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불러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도면 형태의 장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된 토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토지니까 이 지적도 임야도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 맞습니까? 그리고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 이걸 뭐라고 했죠? 경계점. 이 경계점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즉 도면에 등록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X축을 설치하고 여기 Y축을 설치해버리면 여기가 0,0 원점이 될 테고 이 경계점은 좌표값으로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켰다고 해서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좌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이 좌표는 숫자입니까? 숫자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문자의 일종이니까 이거는 좌표값은 어디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면의 내용을 대장의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과 대장의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출지문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두터워져요. 따라서 별책으로 만듭니다. 별책으로 만드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 자체로 출제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한번 읽어나 보죠. 대장 형태의 장부 네 가지 뭐가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 두 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장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요거는 세트입니다.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세트입니다. 그리고 좌표 등록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땅값이 비싼 지역,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따라서 경계점과 경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이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이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토지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는 꼭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고 어떠한 토지는 이쪽에 등록이 되느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땅값이 저렴한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지들은 여기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건 10개, 이쪽은 18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철제, 천구, 유수, 도임. 맞죠? 이쪽에 등록되는 게 철제, 천구, 유수, 묘, 모, 도, 임입니다. 이 10개의 지목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요.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 요것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가 있을 때만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도 이쪽에는 같이 등록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억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 요 7가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지적서고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돼요. 그렇다면 원칙이 반출이 허용이 됩니까?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반출은 금지됩니다. 지적서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출이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발발하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승인이 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여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용량이 큰 저장 매체에 저장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봐요. 하나.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불가시적 지적공부 1가지,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여기는 지적소관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지적소관청이죠.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등등.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서고에서 보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서 연구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종이 형태를 얘기해요. 컴퓨터 파일은 복제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예. 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등록하는지 요게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는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는지, 좌표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는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는지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이 소재 지번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토지. 왜냐하면 지적 공부에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지적 공부에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어떠한 토지에 대한 몇 번지, 어떠한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인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도면인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인지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름표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여러 번 출제가 된 거예요. 소재 지번도.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네 군데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외우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문제인데 면적은 숫자죠. 숫자는 문자의 일종이죠. 맞습니까? 문자니까 여기 네 군데가 될 겁니다. 문제는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 토지대장 지적도에도 등록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면적이 등록이 되니까 여기는 구태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은 두 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가 이거 침 튀겼네. 여러분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좀 외우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면적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계는 아까 직선이라고 했습니까?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죠. 따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어디입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게 될 겁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문자 형태의 정보 맞습니까?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맨 꼭대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지역명부 소유자의 이름이 여러 명 있겠죠?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등록하고 대지권,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 가는 권리니까 이것도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 등록해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에 등록하는 겁니다. 네 군데.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모든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일, 변경한 날짜, 그 원인, 소유권으로 하죠.
소유권 변경 날짜와 그 원인.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 날짜. 소유자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맞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 이유, 원인,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도 여기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이 네 군데에 등록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출제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공유지번. 이 공유지번은 공유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이 대지권은 99%가 공유지분 형태입니다. 이게 대지권이 99%가 공유지분 형태니까 당연히 어디에도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니까 대지권이라는 문구가 있죠. 어디에 등록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겁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축지법. 이때 지는 지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이건 지번이 될 수가 없어요. 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시면 한 90%가 해결이 됩니다. 90%를 암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은 2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 지적도, 임야도에만,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꼭대기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분은 2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외우시면 90% 정도가 해결이 된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요즘은 다른 선생님도 쓰시더라고요. 허락 안 받고. 받을 수가 없죠. 돌고 돌고 도는 거니까. 네, 20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책을 좀 보겠습니다. 51번. 51쪽 거기 셋째 줄에 물적 편성주의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51쪽 의에서 셋째 줄에 물적 편성주의 있습니까? 있죠. 네, 밑줄 치십니다.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록사항 나와 있죠? 네, 이거 안 외우실 거면 여기 있는 등록사항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쭉. 네. 거기 보시면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까? 고유번호. 고유번호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숫자로.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9자리가 나와야 될 겁니다. 3, 4, 5, 6, 7, 8, 9, 10.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라는 게. 이때 맨 앞에 2자리는 시, 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2자리 갖고 그 토지가 어느 특별시, 광역시, 도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코드 번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3자리 가지고 그 토지가 어느 시군구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자리는 읍면동의 코드 번호예요. 사실은 읍면의 코드 번호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이 3자리는 읍면의 코드 번호인데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3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동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는 요게 동리의 코드 번호인데요. 원래는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좀 변형시켜도 되죠. 네. 이건 리의 코드 번호입니다. 리의 코드 번호.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를 동리 단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결국은 앞에 10자리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요 11번째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오는데요. 물론 9가 나올 때도 있지만 9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3이 제일 중요한데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있죠. 뭡니까? 지적도. 따라서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게 뭡니까? 임야도. 따라서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다른 정보는 공시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좌표 등록부 작성된 지역에서는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싸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때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11번째 숫자 갖고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 즉 지적공부의 종류 알 수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숫자 갖고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8째 자리가 남아있는데 여기 4자리는 본번이에요. 여기 4자리는 부번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8째 자리, 마지막 8째 자리는 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번이.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고유 번호 가지고 지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유 번호 가지고 지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요거는 도면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일 거예요. 이 도면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수십 필지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각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이 등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이 등록돼요. 그런데 이 지번도 정식 명칭을 쓰면 지저분해지니까 부호로 만들어서 등록한다고 했죠. 모든 토지별로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되는데 지목은 부호로 등록합니다. 문제는 이 19째 자리가 되는 고유 번호를 여기다 토지마다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목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면 지저분해지니까 부호로 만들어서 등록했는데 이 필지별로 19째 자리나 되는 숫자를 등록할 공간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등록한다면 정말 깨알만한 글씨로 등록해야 되겠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 고유번호는 6번째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도면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게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번 할 거니까 지금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2쪽을 보십니다. 52쪽. 52쪽을 보시는데 52쪽을 보시면 디귿 보이십니까? 토지 이동 사유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십니다. 미음을 보시면 등급이라는 문구 보이십니까? 등급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비읍을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보입니까? 개별 공시지가 밑줄 치십니다. 그리고 왼쪽 여백에다가 그걸 다 써 넣으셔요. 토지 이동 사유. 그래야지 눈에 확 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지금 저기 노란색 갖고는 90%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100%가 해결돼야 되겠죠. 저는 강의의 목표가 24개를 목표로 강의를 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60점만 넘으면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24개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만점을 목표,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목표로 삼아야지만 다 맞지는 못하잖아요. 몇 개가 틀리니까. 그래서 60점,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까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 다 보는 겁니다. 요거는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별한 등록사항입니다. 먼저 토지 이동 사유.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토지 이동이에요. 따라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토지 이동 사유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돼 있죠. 따라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읽거나 보시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자꾸 읽으셔야지만 익숙해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은 3월 달에 볼 겁니다. 다 볼 거예요. 3월 달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와 있는데 이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56쪽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돼요. 이거 갖고. 그리고 하나씩 보는 거는 3월 달에 볼 거예요. 3월 달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나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나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거기 일단은 2번에 도면에 축척 있습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 축소 비율은 총 7가지입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가지 축척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축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분의 1이 500분의 1보다는 더 정밀하겠죠? 그럼 100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축척 비율은 이거 딱 7가지예요. 그런데 지적도에서는 7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임야도에서는 2가지만 사용하게 돼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복사 나와 있습니까? 거기 첫째 줄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직량 수행자 밑줄 치시입니다. 얘네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는 복사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복사한 지적도면은 여기 밑줄 치죠.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 몇 가지만 확인할 텐데요. 거기 니은에 지적도면에 제명, 축척 나와 있습니까? 지적도면에 밑줄 찌지 마시고요. 그냥 지적도면에 제명이라는 게 있죠. 제명은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 도면의 이름.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 나와 있습니까? 네, 그냥 보시기만 하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있습니까? 위치를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게 상대방이 이해가 쉬울까요? 그림으로 딱 표시하는 게 이해가 쉬울까요? 그림으로. 따라서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도면이에요.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도면입니다. 그래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도면으로. 그림이니까.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2쪽을 보십니다. 62쪽에 도면이 나와 있죠. 맨 왼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까? 이걸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이때 그 색인도 가운데 검은색 음영이 칠해져 있고 숫자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 이 8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도면은 제8호 도면이란 뜻이에요. 8호 도면. 그렇다면 이 도면의 왼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될까요? 7호 도면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의 오른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 찾아보면 될까요? 9호 도면. 위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2호 도면.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3호 도면. 그러면 색인도 가지고 도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라는 표현이 있죠. 용인시 운학동. 동은 뭘까요?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용인시 운학동에 있는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되셨을까요?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여기가 제명입니다.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요게 제명이라고 불러요.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런 뜻입니다. 제명. 되셨을까요? 좌표값이 있을 때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가 몇 장이 있을까요? 네, 총 20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총 20장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도면은 몇 호 도면이라는 뜻입니까? 제8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다시 네, 그 정도 보실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63쪽을 보십니다. 63쪽 피셨습니까? 63쪽을 보시면 의에서 동글뱅이 3번에 셋째 줄 보시면 중간적 성격의 공부 나와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의 내용과 대장의 내용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라고 부릅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장단점이 나와 있죠. 지난주에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의 장단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 좌표 등록부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별표 치십니다. 치셨습니까? 동글뱅이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해가 곤란한 반면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죠. 그렇죠. 등록사항은 일단은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건 3월 달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빛이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2번 체크하십니다.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마다 작성 비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정밀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두 군데예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시시 지역. 이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예외적으로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가 되니까 다른 정보를 공시할 수가 없죠. 따라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셔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쪽을 보시는데요. 66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전 나와 있습니까? 거기 지적공부의 보전을 보시면 첫째 줄, 이건 가시적 지적공부를 얘기하는데 밑줄 지적, 지적소관청 밑줄, 옆에 지적소고 밑줄, 그 밑에 제외란 단어 있습니까? 제외 밑줄, 영구히 보전 밑줄. 왜 제외시켜요?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따로 보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은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컴퓨터 파일 형태를 얘기하죠. 이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죠. 그렇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 다음에 이거는 창고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죠. 지적서고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밑줄. 영구히 보존 밑줄.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까? 거기 오른쪽을 보시면 4번 있습니까?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이니까 안쪽 문은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출제했느냐면 바깥쪽 문과 안쪽 문을 바꿔서 출제했어요. 이게 작년의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예의상 틀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틀려주시면 돼요. 물론 상식으로 봐도 이게 틀린 건 아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 한 문제 빼고서는 11문제는 다 득점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한 문제 빼고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반출 설명드렸죠.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뭐라고 자꾸 출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그 다음에 복제 나와 있는데 밑줄 치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 밑에 보시면 지적공부 밑줄. 그 다음에 복제 밑줄. 지적공부는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도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됩니다.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종합공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이게 구별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나와 있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십니까? 밑줄. 두째 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십니까?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보이십니까? 주 동그라미. 아랫줄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보이십니까?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보이십니까?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에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청 보이십니까? 요청 밑줄. 그리고 아래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에게 부동산만 공부하지 말고 주가도 공부해 보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장관이 해줬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렇게 써넣으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 공부 요청.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쓰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공부에 공개 제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열람과 등본 교보가 나오죠. 열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따라서 지적공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열람제도고, 등본은 복사본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사본 교부를 신청하는 제도가 등본 교부 제도예요. 이때 신청을 보시면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지적공부를 열람이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보관하고 있는 자는 가지적공부는 누굽니까? 지적서관청이죠. 지적서관청 밑줄. 지적서관청에게 신청합니다. 둘째 줄 보시면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밑줄.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시도지사가 관리도 하죠.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시청, 도청 소재지에 가서 이거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하기에는 거리가 멀 수도 있죠. 따라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지사 빼고 대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추가되어 있다고요? 읍면동장.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를 빼고 읍면동장을 추가시켰다는 거,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0쪽에 수수료 납부 있습니까? 3번에 네, 거기 기역과 니은은 출제가 자주 됩니다. 기역과 니은 1번에 기역과 니은은 출제가 자주 되니까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4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에서 똥올뱅이 1번 별표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이것까지 외우긴 힘들겠죠. 네, 그래서 무시하고 오른쪽에 4번 있습니까? 4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신청할 때는 무료지만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유료예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 별표 치십니다.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별표 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71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심사 기준이 나오는데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은 어려우실 테니까. 여기 타당성에서 타 동그라미, 적합성에서 적 동그라미, 공익성에서 공 동그라미 치십니다. 치셨어요? 71쪽 맨 밑에 71쪽 맨 밑에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있죠? 타, 적, 공. 여기 동그라미 치십니다. 타, 적, 공. 치셨어요? 넘겨보십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있죠? 사생활 밑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용 방지 있죠? 방지 밑줄. 안전관리 대책 있습니까? 대책 밑줄. 그리고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이런 단어를 써 넣으세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렇게 여백에다가 써 넣으십니다.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건 두 문자인데요. 미리 써 넣으라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두 문자는 한 번이라도 더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미리 써놓습니다.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인데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전산 자료에 사용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별표. 돈과 관련된 게 자주 출제가 돼요. 돈과 관련된 게.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저 볼까? 종합 공부를. 마저 보죠. 네. 종합 공부를 보시면 관리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첫째 줄 지적소관청 있습니까? 밑줄. 지적소관청 밑줄.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연구위 보전이 있습니까? 연구위 보전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나와 있습니까? 아까 지적 공부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 공부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의 주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종합 공부는 복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상시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상시적 밑줄. 그 다음에 4번의 둘째 줄 보시면 요구라는 단어 있습니까? 요구 밑줄.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건물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종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들어가겠죠.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공부는 공적인 장부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따라서 우리 지적제도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부입니다. 특이한 장부라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밑줄 친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나와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우리가 아주 자주 봤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고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이 토지 이용,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데요.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업에 나가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항상 옆에 끼고 살 겁니다. 공법 시간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뭡니까? 가격.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등기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등기부의 등기사항. 5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시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뭘까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뭘까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뭘까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뭘까요?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 뭘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꾸 읽으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거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두 문자 따시면 안 돼요. 다시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라고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라고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뭘까요? 이용 규제.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뭘까요?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등기부의 등기사항 뭘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 읍면동의 장 밑줄 치십니다. 종합공부는 우리 지적제도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는데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합공부는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까? 읍면동장. 그렇죠. 그래서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에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에 열람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열람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수수료 무료로 한다. 나와 있죠? 아까 지적공부 다시 한번 가보시죠. 지적공부를 보시는데 71조 위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여기는 열람, 등본 발급 두 개 다 있죠. 열람 동그라미, 등본 발급 동그라미. 지적공부는 열람도 인터넷을 신청할 때는 무료, 등본 발급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종합공부를 다시 가보시면 종합공부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무료고 등본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1,000원이나 800원을 내야 돼요. 유료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 이건 나중에 보실 건데요. 일단 밑줄만 치죠. 이번에 불일치 등록사항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청 있습니까? 동그라미.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 나와 있습니까? 복구. 여기 지적공부의 복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근데 못했는데 이 지적공부의 복구 오른쪽을 보시면 복구 절차가 있죠? 복구 절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읽어보셔도. 하얀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씨 이것만 캐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나눠 드린 건데요. 프린트를 숙지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그때 뭔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거기 복구 75쪽 맨 위에 풀로 붙여 넣으세요. 잊어버리실 테니까. 이거 10월달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는 앞으로 안 나갈 거예요. 10월달까지 쓰겠지만 여기 PPT 나중에 설치한다는 거 들으셨죠? PPT로 띄워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 다시는 안 나갈 테니까 꼭 풀로 붙여서 거기 책에다가 꼭 붙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 프린트를 이해하시면 그 밑에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꼭 다음 시간에도 갖고 오셔야 돼요. 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접어서 붙이면 되겠죠. 접어서. 네, 접어서 일부만 이렇게 붙이면 될 거예요. 꼭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책의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성의. 책에 좀 미안한, 공부를 워낙 안 하시니까 미안한 감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붙여놓으면 책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텐데, 미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등기법 가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강의를 11, 12월달 강의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대충이라도 듣고 오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11월, 12월 강의를 미리 좀 듣고 오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